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빼빼로데이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54분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다들 기분 좋으시죠? 주식이 많이 올라서.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열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야 알 수 있고, 지금 안 가지셨던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추격 매수로 들어올까요? 글쎄요. 또 내년에 계속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는 뭐 경기 침체 오는데 어떻게 주식이 오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로윈 데이 전략, 할로윈 전략을 하게 되면 11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는 대부분 주식의 성적이 좋다, 주가의 성적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어저께는 또 옵션 만기일이었죠. 11월물 옵션 만기일이었고, 11월 지금 영업일수 기준으로 9일째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확률에 배팅을 하는 거고, 일단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 뉴스, 그동안 나왔던 뉴스하고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제 이번에 또 주린이 같은 분들은 이걸 잘 경험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경험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매크로 지표 보고, 또 뉴스 설명드리고, 몇 가지 얘기 드리고, 앞으로 전략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저께였나요? 야, 폭포수까지 떨어졌습니다.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 4.2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8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달러 지수도 지금 110 근처에 있다가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지금 108도 깨져서 107 초반대입니다. 107도 조금 있으면 깨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율 보시면 이것도 환율도 1,400원 중반까지 등락을 반복했던 게 지금 1,318원까지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금은 당연히 달러 지수 하락하니까는 1,768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가는 당연히 또 달러 지수가 떨어지니까 90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확 올랐죠. 자, 그럼 저번에 FOMC 끝나고 파월이 연설을 했죠. 저는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들렸는데 다들 매파적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잖아요, 그동안. 물론 이제 파월이 그 전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렸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주가가 또 막상 속도 조절한다는 거에 올라가니까 블러핑을 했죠. 최종금리가 훨씬 더 높게 유지될 것이, 최종금리가 훨씬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매파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다가 확 꺾였죠. 이런 블러핑에 속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파월 의장도 경기 침체까지는 용인할 수 있겠지만 위기, 크라이시스가 오면 파월은 완전히 나락한다. 몇 번의 실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주가가 상승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블러핑을 한 거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말에는 예, 말에는 속지 않는다. 행동을 하는 걸 봐야 되고 지금 5% 이상 올린다. 글쎄요, 그 뭐 제 생각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또 지금 같은 사실은 금리가 5%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결국에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적응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시장에는 호재다. 그동안 계속 악재가 나와 쌓여서 주식이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제될 때마다 악재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매도 했던 사람들의 숏스퀴즈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블러핑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중간 선거는 아직 뭐 확실치는 않지만 하원은 공화당에서 가져가는 것 같고요. 상원은 지금 뭐 조지아주 결선 투표까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글쎄 뭐 조지아 결선에서 이긴다 그러면은 51석을 공화당이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결과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거의 레임덕에 빠지고 그동안에 돈 풀던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물가 잡는 데는 좋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보통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식이 올랐고 중간선거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 3년 차에는 보통은 주가가 상승한다. 확률은 90% 이상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뭐 글쎄요, 이번에는 다르다 그 말이 가장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주가가 바닥을 친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자, 금투세. 민주당 금투세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개판이 전 세계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 금투세까지 한다. 민주당 내 당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죠. 미친놈들 아니야. 금융 선진화나 생각하지 말이야. 여기 보시면은 자, 경기 침체 시점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유예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부동산 실정으로 대선 말아먹더니 부동산 금투세를 국민의힘을 실어주기로 한 거냐?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게시판에 올린 글들입니다. 금투세 실행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그냥 다 팔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주주 환원도 별로 안 해주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거긴 한데 우리 금융 선진화부터 해야 되고 주주 환원 정책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CPI가 발표됐잖아요.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MOM으로 0.3, 예상은 0.5였는데 0.3, 그리고 YOY로는 6.5 예상했는데 6.3 나왔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MOM으로 0.4, 0.6 예상했는데 0.4가 나왔고요. YOY로는 7.7, 8.0 예상했는데 7.7.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도 아주 가파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가팔라서 지금 물가는 피크를 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미국 지수 다들 아시죠? 좀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고 그래서 저는 요번 달에 다음
다음 달에 수능 있잖아요. 그래서 제 딸내미 수능이라서 이번에는 포지션 안 가져갔었는데 오늘 포지션 가져갔으면은 변동성 확 올라가지고 안 들어간 게 잘 됐다 싶기도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2483까지 올라갔네요. 2500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4%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개미들 또 멘붕 왔죠. 멘붕 왔을 겁니다. 아마 다 팔아놓고 지금 현금화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또 멘붕이 왔을 거예요. 저번 10월 달부터 상승을 해서 지금 11월 달에도 지금 영업일 9일 정도 지났는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삼성전자 4% 올라서 62,900원. 4만전자 외쳤던 사람들, 4만전자 가면 사겠다 그런 사람들 이제 어떡할 거냐. 6만전자에 사야 되는데 살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못 삽니다. 내년에 내년에 경기 침체 오니까 사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주가가 항상 최고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이제 또 섣불리 추격 매수 하면은 또 조금 흔들리면 또 역매매 당하죠. 오늘 네이버 카카오 아직도 비싸다 그랬던 사람들 오늘 15% 올라갔는데 이거 어떡하냐.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예? 주가는 항상 싸게 거래되지는 않아요. 대부분 물론 삼성전자도 5만원이면 쌌는데 7만원 아래서도 쌌는데 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예. 오늘 대부분의 주식들이 올랐고요. 바이오는 그동안 올랐던 삼성바이오 90만원 되고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은 좋은데 네. 자 그러면은 지수 보면서 한번 앞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십시다. 그러면 자 저번에 경기 침체가 아닌 지금 우리가 악재가 지금 앞으로 또 나올 게 또 있을까요? 물론 사우디랑 이란 뭐 전쟁 얘기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뭐 대만 전쟁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반영을 안 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런 게 터진다 그러면은 1번 요 빨간 선으로 움직일 겁니다. 1600 1700 정도까지 떨어지고 더 패닉 크라이시스까지 경제 위기까지 온다 그러면은 1200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면 2600에서 2700에서 두들겨 맞고 제가 보기에는 2600 넘어가면서부터 좀 약해지고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자 이게 1번 그 경제 침체가 심하고 경제 위기까지 오고 사우디랑 이란 전쟁하고 뭐 대만 전쟁 이런 것들이 뭐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겠죠. 그것들은 반영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1번 시나리오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 자 1파 올라가고 자 그 다음 좀 조정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약하게 가는 시나리오 내년 2023년이죠 23년도에 그리고 크게 오른다 그러면은 3000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상승 각도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2600에서 2700에서 한번 두들겨 맞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게 이제 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3월 정도 4월까지 오면은 2600 700 정도 지금 2500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주식 비중을 조금
위험자산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화를 조금 할 겁니다. 총알 만들기. 그리고 총알 만들어 놓은 걸로 다시 이기에 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 투여를 할 거고요. 만약에 더 위로 간다 그러면 뭐 비중 줄여 놓은 걸로 그만큼 먹고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쭉 가서 3,300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번 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또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은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첫 번째, 코스피가 2600에서 2700까지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비중에 따라 다르겠죠.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그 아랫대에서부터 조금 축소를 해 나가고요. 그럼 주식 비중이 적절한 사람들은 2600, 2700을 가면은 조금씩 줄여도 될 거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2600, 2700 갈 때까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두 번째,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은 조금 그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워낙에 지금 뭐 주주 환원 정책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 트레이딩도 자주 하는 것보다는 전략 세워놓고 하시는 거. 그래서 리밸런싱을 좀 주식 비중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이 1,2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현금 갖고 있는 거를 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 총알을 채워놓자. 일단 또 다른 뭐 그 블랙스완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1,200원에서 1,2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럼 그때 조금씩 달러로 환전을 해놓자. 그리고 세 번째, 파월은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파월이 일단은 물가 잡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물가 뭐 계속 트랜지터리라고 얘기하다가 또 말아먹었죠. 인플레이션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엔 인플레이션을 꼭 잡고 싶은 생각에 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올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파월도 또 한 번 실기를 해서 이거 그냥 무작정 올렸다가는 경제 위기까지, 크라이시스까지 나타나면, 지금 부동산도 하락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이게 가게 되면, 조금 지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것이 또 시한폭탄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파월도 이렇게 뻗땡기다가 경제 위기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파월도 지금 좀 살 떨릴 겁니다, 아마. 진짜 역사의 기록이 되고, 퇴임하고 나서면 이제 아무도 안 불러준다. 이런 분들은 퇴임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낙인데, 아무도 안 불러준다. 역사에 그냥 악명 높은 사람으로, FOMC 의장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물가 피크도 온 것 같고, 보시면 물가 피크도 친 것 같고, 내년 되면 엽기적 효과로 더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 일단은 멈출 것이고,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는 그 다음은 떨어진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방향성이 일단 정해졌고, 미래를 보면 약달러도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약달러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한다? 또 환율 1,200원대에 달러 환전을 해놓고 떨어질 때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채권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힘들고요. 금값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크로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키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속도, 물론
상승 추세죠. 기존 금리는 상승 추세인데 채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채도 상승을 많이 한 거고 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사실상은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흘러가는 거고, 물론 채권이랑 금도 그 달러랑 반비례해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천년만년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올라가는 거 즐기자, 상승을 즐기자 라고 말씀드리고 이후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트레이딩에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집착하지 말자. 일희일비 하면은 결국엔 영매매에 당한다. 그건 도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량감자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